반갑습니다. 차상희 제작팀 최기일 반장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그 안전교육을 동절기 화재 예방에 관련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교육에 앞서서 간단한 요즘 핫한 영화를 한 편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도 너무 무섭지 않으세요? 안 나오는데? 그래서 그 형이 뭐라고 그러잖아. 너무 무섭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형이 뭐라고 그러잖아. 나도 무서워. 검은 연기 때문에 발끝도 안 보일 때는 다리가 허들허들 떨려. 그래서 내가 그럴 때 무슨 생각 드세요, 형? 그랬더니 딱 하나. 내가 여기서 지면 저 사람은 죽는다. 네, 110입니다. 무엇을 전화드릴까요? 여기 홍제동인데요. 지금 불난 것 같은데? 나는 신고했으니까 몰라요? 구독차가 홍제동 상가 화재 출동. 뛰어! 나와, 빨리 나와! 지금 상영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영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 실제 사건을 계기로 실제 사건을 만든 영화입니다. 이거는 잠깐 보면은 2001년도 서울 서대문구 봉제동에서 방화 사건이 발생이 됐고요. 방화 사건이 발생된 이유는 30대 아들이 있었는데 새벽까지 술 먹고 집에 들어가가지고 모친이랑 말다툼이 있었답니다.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아들이 어머니한테 폭력을 행사했고 폭력 때문에 어머니는 그 자리를 계속 도망을 갔겠죠. 그래서 거기에 더 열을 받아가지고 아들이 집에다가 불을 지른 그런 사건입니다. 불을 지르고 이제 방화가 일어났겠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누가 신고를 해가지고 서울 서부 소방서, 현재는 은평 소방서라고 바뀌었답니다. 서울 서부 소방서에서 소방차 20대하고 구조요원 40여 명이 출동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골목길이 좀 좁은 위치에 있어서 골목길을 들어갔는데 골목길에 불법 주차된 차량이 많아가지고 소방차 진입이 제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초기 진압에 조금 실패한 게 있었고요. 그래서 그 소방 요원들이 그 한 150m, 200m의 거리를 실제 그 장비를 내고 뛰어가가지고 구조 활동을 시작한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어머니가 구조자가 건물 내부에 있다고 어머니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소방 요원들이 들어가서 1차 수색을 했는데 없었어요. 근데 이제 나와서 1차 수색을 마치고 나왔는데 자기 아들이 아직 건물 안에 있다고 계속 이야기를 해가지고 2차로 소방관들이 한 10여 명 정도 다시 투입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화재 때문에 오래된 건물이 버티지 못하고 건물이 붕괴되면서 10여 명의 구조요원들이 그 안에 매몰되는 그런 사고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불을 다 화재를 진압하고 나서 그 수색 작업을 했겠죠. 수색 작업을 해가지고 3명은 구조됐고 안타깝게도 6명은 그 매몰로 인해 가지고 사망으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를 소개해드린 이유는 거기에 방화를 한 그 30대 청년은
불을 지르고 나서 그 안에 있었던 게 아니고 안타깝게도 혼자 도망을 갔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그 상황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그런 편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죽음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만큼 이런 화재가 위험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경각심을 가지기 위해서 이 영화를 잠깐 소개해드렸습니다. 공절기 화재 안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불은 우리 인류와 함께 해왔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이 없었다면 우리 인류가 이만큼 발전을 하지 못했겠죠. 인류가 시작되면서 불을 발견하면서 음식도 조리해 먹고 난방도 하고 그리고 냉수나 이런 것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불을 사용하면서 인류가 발전이 됐고요. 또 그 불이 모닥불 이렇게 펴놓고 거기에 둘러앉아 가지고 고구마도 구워 먹고 이야기도 하다 보니까 사회가 조성이 됐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언어도 더 발전이 되고 만들어지고 발전이 되었다 하는 그런 일화가 있다고 합니다. 불은 그만큼 중요한데 그 불을 잘못 관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불을 관리 못하면 큰 재앙이 온다. 나의 모든 것을 나의 목숨까지도 빼앗아갈 수 있다 라는 그런 내용을 말씀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타이틀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타이틀은 불 관리 못하면 재앙이 된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절기에 이런 화재 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는데 공절기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잘 아시다시피 12월부터 우리나라에 12월부터 2월 사이 정도를 동절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절기에는 특히 우리나라 기후 특성상 기온이 낮고 그리고 건조하기 때문에 간연성 물질 이런 것들이 다른 계절에 비해서 더 많이 있겠죠. 그래서 좀 위험하다 그런 내용이고요. 특히 동절기에 화재 사고가 많이 발생되는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온이 낮기 때문에 난방을 해야 되고 지금은 전기를 가지고 많이 사용을 하는데 예전에는 화목난로부터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지금 그리고 또 전기난로를 사용한다고 해도 전력량이 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전기에 대한 화재가 발생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요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 화재를 가지고 오늘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합동적인 중형 조직 위반의 인정입니다. 저희 여기서 화재 화재에 관련된 사고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류센터에서 불이 났는데 건물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14시간째 꺼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특히 불을 끄러 들어간 소방대원 한 명이 8시간째 연락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먼저 지금까지의 상황 정리한 뒤에 현장을 연결합니다. 신재훈 기자입니다. 건물 외벽을 타고 검은 연기와 시뻘건 불꽃이 계속해서 뿜어져 나옵니다. 건물 중간은 물론 상층부에서도 붉은 불길이 거세게 위로 솟구칩니다. 택배 차량이 드나들던 입구에서도 불꽃이 피어오르고 건물 안에선 무언가 불에 타 터지는 듯 총소리 같은 폭음도 들려옵니다.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쿠팡 국평 물류센터에서 맨 처음 불이 난 건 오늘 새벽 5시 30분쯤입니다. 검은색 연기가 건물을 막 다 그냥 새벽에 나오는데 시큼한 맥힌 냄새가 그냥 워낙에 심해서 불은 지상 4층, 지하 2층 건물의 가장 아래층 안쪽으로 200m 이상 들어간 곳에서 시작됐습니다. 물류센터 직원 248명은 긴급히 대피했고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3시간 만인 오전 8시 19분 큰 불길을 잡아 이때까지는 인명피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전 11시 반쯤 불길이 다시 치솟으면서 소방당국은 다시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불이 시작된 지점 근처에서 선박 위에 놓인 물건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렸기 때문입니다. 다른 오늘 선박에서 상당히 높게 적재가 되기 때문에 선박 자체
격리하고 있던 소방대원 5명 중 4명은 현장을 급히 빠져나왔지만 경기 광주소방서 소속 119 구조대장인 54살 김모 소방병이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고립되었습니다. 현장을 빠져나왔던 소방관 가운데 한 명도 연기를 많이 들이마시고 실신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8시간 넘게 무전기 교신이 끊긴 상황인데 한때 수색대원 20명을 투입했지만 거센 불길에 접근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인력 360여 명과 장비 120여 대가 투입됐지만 불길은 오히려 건물 전체로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지하 2층 물품 창고 내 진열대 선반 위쪽에 설치된 콘센트에서 불꽃이 있는 장면이 CCTV에 담긴 것으로 확인해 전기 배선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구조와 진화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이거 물류창고 2000 물류창고 화재 사고가 2020년 4월 29일 날도 그런 사고가 하나가 또 있었습니다. 그때도 큰 대형 사고와 화재가 발생했는데 그 화재 발생 원인은 우레탄 폼과 금속 절연 작업을 동시에 해놓은 바람에 유증기가 폭발하면서 발생한 화재로 인명이 38명이 사망을 했고요. 10명이 다치는 큰 사고가 똑같은 물류창고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주로 겨울철에 동절기에 발생하는 화재 사고는 유형이 전기 사고가 많은데요. 전기 사용이 전기 화재 사고 사례로 보면 난방기구 사용,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무전 차단기 용량 초과로 인한 사용, 절연기 장기간 사용으로 인한 무리한 사용으로 인한 화재 발생, 가연성 물질과 분접 사용으로 인한 화재 발생, 전열 기구 및 멀티탭 사용 과실로 인한 화재 사고, 제품 결함 등으로 인한 그런 화재 사고가 많은데요. 우리 일상 생활 속에서 가장 많이 가정에서도 이런 게 있어요. 무전 차단기. 무전 차단기 집에서 혹시 한 번씩 눌러보신 분 계십니까? 무전 차단기. 근데 무전 차단기는 꼭 한 달에 한 번씩 눌러주셔야 돼요. 무전 차단기 보면 빨간 버튼이 있습니다. 빨간 버튼을 누르면 차단기가 떨어지는데 이 무전 차단기를 작동을 안 해버리고 이물질이나 먼지 같은 게 이렇게 쌓여서 진짜 가열이나 쇼트가 났을 때 차단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화재가 이렇게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사에서도 220V 문어발식 콘센트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멀티탭, 특히 멀티탭 사용을 많이 하고 계신데 멀티탭 수명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명이 2년뿐이 안 됩니다. 2년. 수명이 2년이고 고장을 알려면 흔들어 보시면 됩니다. 흔들어 보시면 소리가 나면 교체를 해주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화재 주요 원인 분석에 원인으로서는 정기적 요인, 노후배선, 합성, 가부화, 멀티탭 가열 등 기계적인 요소는 기계 마찰, 가열, 용기, 작동. 입적 요인에는 흡연, 불꽃 작업, 안전 조치 미흡. 자연적인 요소에는 건조한 환경, 강풍, 낙뢰. 화학적인 요인에는 화학물질 폭발, 다양성 물질 누출 이런 등이 정기적인 원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화재의 원인이 있는데 특히 우리가 보면 여기 인적적인 요인을 보고 흡연 여기 안 하시는 흡연 안 하시는 분들 위해서는 흡연도 많이 안 하시고 흡연하시면 반반되고 저희 반도 같은 경우도 흡연하시는 분이 20%뿐이 안 되는데 흡연하시는 분들이 나쁜 버릇이 하나 있습니다. 담배를 피우시고 끝이 항상 튕겨요. 근데 이 튕기는 버릇이 경찰도 똑같이 튕깁니다. 진짜 이게 화재하고 진짜 연관이 많죠. 가을철, 겨울철에 담배 불 튕기면 가갖고 어디 갔는지 모르는데 화재가 나고 우리 아침에 출퇴근하다 보면 당에 불 튕기는 사람들 많이 보곤 하는데 이런 거 흡연하시는 분들 제발 이런 거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저는 여기까지. 네, 반갑습니다. 3조 마무리로 남은 중국안전보건 김정수입니다. 예방 대책입니다. 보시다시피 수화기부터 멀티탭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은 다 합니다. 그런데 지키지가 않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고를 가지고 교훈을 삼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무 사고, 우리 집은 다른 집 사고, 우리 회사는 다른 회사 사고를 가지고 대책을 세우고 교훈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며칠 전에 세아 직원이 사고 공장 정문에서 사고 난 거 봤습니다. 다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그래요. 아, 나는 앞으로 보행 중 휴대폰을 안 봐야지. 이어폰을 끼지 않아야지. 얼마나 할까 모르겠습니다. 우리 집도 마찬가지. 옆에 집에서 튀김을 하다가 잘못해서 불이 나니까 옆에 수도가 있으니까 꼭 물을 뿌렸어요. 기름에 물 붓기 아니고. 그래서 화재가 먼저 가지고 집이 홀라당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때는 공포나 큰 옷이나 덮어라, 실시를 시켜야 된다. 기름 화재는. 그 당황되면 또 어찌 지키기로 합니다. 그래서 연수시키더라고요. 저희 회사도 다른 회사의 사고를 가지고 그냥 공부를 하고 대책을 세우고 시설 개선을 하고 합니다. 그런데 계속 사고는 합니다. 망가질 동물이. 그래서 우리는 사고를 가지고 아무 사고를 가지고 아무 회사 사고를 가지고 교훈을 삼지고 대책을 세우지만 나의 사고, 우리 집 사고, 우리 회사 사고가 다른 사람들, 다른 회사에서 교훈을 삼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 아주 크다고 봅니다. 뭐 예방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뭐 안전수칙 마찬가지입니다. 뭐 신고를 하고 즉시 대피하고, 신고는 육하원칙에서 대피는 신속하니 뭐 연기를 피하고 비상물을 확인하고 뭐 엘리베이터 탑승 안 해달라는 아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만큼 숙달되냐. 그래서 저희도 훈련을 이런 말씀 드리기만 합니다만은 저는 좀 나이가 있어가지고 손자가 있습니다. 작년까지 어린이를 다녔어요. 4살, 올해는 5살인데 길을 가다가 횡단보도 나오면 할아버지 손잡고 파란불 오면 가야 돼요. 딱 가면은 손 드세요. 손 들고 왔어요. 지금 유치원 다닙니다. 안 들어요. 빨리 손 들어. 그래도 학습 효과. 유치원에 가니까 벌써 애들이 머리빨 커져가지고 자기 그렇게 안 해요. 또 말 들어보니 엄마 아빠가 안 하거든요. 안전수칙 말로만 하는 거 아니고 행동으로 보이고 모범적으로 실천해야지 진정한 안전수칙이 되리라고 봅니다. 뭐 마무리입니다. 화재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초석이 되어야 합니다. 이 주제를 떠나서 제가 약제대로 예천에 가서 안전관리하면서 말씀드려가지고 호응을 얻은 말이지. 대부분 아실 겁니다. 안전은 슬로건. 퇴근한 모습 그대로 출근하기. 다 들어보시죠. 며칠 전에 세아 직원 퇴근하다가 다음날 출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선진 회사들은 여러분이 회사에서 다친 일이 많으냐, 집에서 사회적으로 안 좋아가지고 출근 못하는 경우가 많으냐. 후자. 독감이 요즘 독감병이잖아. 독감 걸려서 못 나와. 지방 가정불화로 못 나와. 교통사고든 사고, 폭력 이런 걸로 못 나온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결국이 생기면은 회사의 조직 문화, 뭐 안전 포함해서 결여가 되게. 그래서 요즘은 선진 회사에서는 퇴근한 모습 그대로 출근하기 슬로건이 바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출근한 모습 그대로 퇴근하기 위해서 퇴근한 모습 그대로 출근하기로 바뀌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